상쾌한 아침을 열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열린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김선영입니다. 올해 들어서 이 주식시장의 변동폭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32년 만에 최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지난해에 이 고점이 한 2200선대였고 저점이 1600선대였는데요. 이 차이가 600포인트가 조금 안 되는 그런 차이가 벌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를 본다면 올해는 300포인트가 안 될 정도의 변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변동성이 상당히 축소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축소가 됐다는 것은 기업들의 실적이나 증시가 상당히 안정돼 있구나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이렇게 경기가 침체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증시의 활력이 많이 좀 떨어졌구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올해 들어서 새롭게 주식시장에 상장된 종목 수가 지난해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될 정도로 자금 조달 기능도 꽁꽁 얼어붙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증시는 어떨까요? 최근에 거래량이 상당히 부진한 모습으로 관망세가 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해외 증시를 본다면 오늘 우리 증시도 활기를 띠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욕 증시가 소폭 약세권으로 마감이 되면서 무엇보다도 이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해외 증시 포인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보성 기자입니다. 해외 증시 포인트입니다. 간밤 마감한 뉴욕 증시가 일제히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재정절벽 협상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의원이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협상안을 오바마 행정부 측에 제안을 했지만 행정부 측에서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상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습니다. 시장은 실망했고요. 방향성을 찾던 증시는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3대 지수의 마감 지수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0.1% 하락한 12,951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0.18%의 하락으로 2,996선에 마감했고 S&P 500 지수는 0.17% 내린 1,407포인트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오늘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차트를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때가 그나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상승권에 잠시 머물던 증시가 하락으로 반전했고 계속 보합권에서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다가 0.1% 밀려난 구간에서 약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에 영향을 미친 재료들을 한 가지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것은 바로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을 비롯한 공화당 측에서 새롭게 제안한 안을 오바마 행정부가 거절했다는 점입니다. 시장에 큰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을 좀 살펴본다면은 톨 브라더스 같은 경우 시장의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장에서 2%가 넘는 약세를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의 업종별 그리고 종목별 흐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업종별로는 혼조 양상을 띠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기술주가 0.3% 오른 반면에 에너지주 같은 경우는 0.5%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종목별로는 휴레패커드가 5%가 넘는 강세로 다우지수 30개 종목 중에서 가장 크게 오른 종목에 이름 올렸습니다. 이어서 인텔이 2%대로 상승 마감했고요. 반면에 홈디포가 1%대로 밀려나면서 가장 크게 하락한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는 일제히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앞서 마감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미국발 재정 이슈에 관한 협상의 불투명함이었습니다.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닥스 지수가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7,435포인트에 마감했고요. 영국의 푸츠백 지수 0.04% 약보합권의 마감으로 5,869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프랑스의 까크 지수 같은 경우는 0.39% 그나마 소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3,580선에 마감한 모습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국 증시, 유럽 증시를 이끈 재료들도 한 가지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화당과 또 백악관 측의 협상 줄다리기가 여전히 큰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로존의 은행 통합 감독 방안조차도 협상 타결을 하지 못한 모습도 시장의 실망감을 안긴 모습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알카텔 루센트 기업이 10억 유로의 자금 조달을 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전해지면서 2.5% 크게 뛰어오르는 모습이 기록이 됐습니다. 닥스 지수의 흐름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 업종별 등락입니다. 역시 혼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통신 업종이 그 중에서 0.9%로 가장 크게 올랐고요. 기초 소재 업종은 반면에 0.6%로 가장 크게 내린 업종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날장에서 루프트한자가 3%대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러고 코메르츠방크와 도이체방크 등 주요 금융주가 일제히 1%대 상승하는 모습이 기록됐습니다. 영국의 푸치백 지수의 업종별 등락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푸치백 지수도 역시 혼조 양상을 띠고 있는 가운데 기초 소재 섹터와 기술주가 나란히 1%대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프랑스 캬크 지수의 흐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39%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 혼조 양상을 띠고 있는 모습입니다. 에너지와 금융주가 0.7% 올랐고요. 반면에 유틸리티 업종이 가장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0.4% 하락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과 같이 알카텔 루센트가 10억 유로 규모의 자금 조달 소식 호재로 전해지면서 2.5% 상승했고요. 소시에테 제네랄과 크레딧 아그리콜 등 주요 금융주가 2%대 동반 강세를 기록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과 유럽 증시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를 체크해 봤습니다. 오늘장 우리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한 가지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재료로는 미국 은행권이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3분기 순이익이 3년 내 최고치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반면에 재정절벽 협상에 관한 줄다리기가 여전히 불투명한 모습이 기록되고 있어서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떨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증시 포인트였습니다.